62세 경비원의 마지막 근무일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부자가 못 될까? 아파트 정문 앞 경비실. 겨울이면 난로가 있고 여름이면 선풍기가 돌아가는 그 작은 공간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62세 경비원이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퇴근하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통장에는 큰 돈이 없을까? 이 질문은 사실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공장 노동자 직업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가 불안하다. 한국에서 은퇴는 이제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 문제가 됩니다.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었고 은퇴는 보통 5060대 초반에 시작됩니다. 계산해보면 은퇴 후 203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왜 노후 준비는 항상 부족할까?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현실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며 산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라.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직장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8시간 일한다. 한 달 약 160시간 일한다. 단순 계산하면 시간당 약 1만 8천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시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일할 수 있는 기간도 3040년.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대 취업, 3040대 생활비와 자녀교육, 50대 은퇴 압박, 60대 재취업.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크게 부자가 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돈은 노동보다 자산에서 더 빨리 늘어난다.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300만 원, 저축 100만 원. 이렇게 30년을 모으면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나 노후 생활비를 생각하면 평생 노력 대비 충분하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투자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7% 수익률, 30년 투자. 이렇게 되면 자산은 단순 저축보다 훨씬 크게 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대부분 노동소득, 자산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은 노동소득 하나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3. 은퇴 준비는 돈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배당, 임대수익, 소규모 사업.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 개 있으면 은퇴 이후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노후 준비는 사실 큰 돈 하나보다 작은 흐름 여러 개가 더 중요합니다. 사례 1. 65세에도 일하지만 여유 있는 택시기사. 서울에서 택시를 하는 한 65세 기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벌려고 택시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국민연금, 작은 오피스텔 임대 수익, 배당주 투자, 이렇게 기본 수입이 이미 있는 상태였습니다. 택시는 단지 사람 만나는 재미, 용돈 수준의 수입이었습니다. 같은 65세라도 생계형 노동, 여유형 노동,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사례 2 평생 월급만 믿다가 은퇴한 회사원. 또한 사례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 일한 한 회사원 이야기입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 예금 조금, 연금 준비 부족, 은퇴 후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월 300만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약 120만 원. 결국 그는 60세 이후 경비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는 정말 흔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 방식이었습니다. 사례 3 평범한 직장인이 50대에 안정된 이유.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30대 초반부터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월급의 30% 투자. 소비보다 자산 먼저. 장기 투자. 처음에는 금액이 작았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 자산 상승, 투자 수익, 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50대가 되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당장 회사 그만둬도 굶지는 않겠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든 차이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 하나.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일을 멈춰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가? 만약 답이 없다면 은퇴 이후 삶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연금, 작은 투자, 작은 수익 구조, 이 세 가지라도 있다면 노후는 훨씬 안정됩니다. 다시 62세 경비원의 이야기.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경비실 불을 끄는 순간 그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사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준비는 거대한 돈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비 중심 3, 자산 중심 3. 노동소득만 자산소득 추가. 단기 생각 20년 생각. 이 세 가지가 바뀌면 인생의 후반부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은퇴라는 단어도 이렇게 바뀔지 모릅니다. 일을 못해서 하는 은퇴가 아니라 선택해서 하는 은퇴. 그 차이가 결국 노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도 노후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노력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의 심리, 그리고 시간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복리, 그리고 인간의 소비 심리입니다. 1. 시간이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 복리. 경제학과 금융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복리 컴파운드 인트러스트입니다. 복리는 간단히 말하면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P는 처음 투자한 돈원금, 아은 수익률, T는 시간입니다.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의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수익률이 7%라고 하면 10년 후 약 8천만 원, 20년 후 약 2억 6천만 원, 30년 후 약 6억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처음 10년보다 마지막 10년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의 과학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다. 2. 인간은 원래 장기적인 돈 관리에 약하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구조가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경제학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의 영역입니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만족을 미래보다 더 크게 평가합니다. 이를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10만 원 사용하기, 10년 뒤 30만 원 받기. 논리적으로는 두 번째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의 10만 원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생존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 오늘의 안전, 지금의 보상.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동 소비, 과소비, 저축 부족. 문제는 이것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의지보다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 투자, 연금 자동 납입, 월급 자동 분산.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 은퇴 준비는 사실 소득보다 지출이 더 중요하다. 또 하나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보면 노후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 습관입니다. 미국의 여러 장기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 대비 소비가 낮은 사람이 은퇴 준비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사람 A, 월급 600만 원, 소비 580만 원. 사람 B, 월급 350만 원, 소비 200만 원. 시간이 지나면 자산 차이는 B가 훨씬 커집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저축률 세이빙즈 레이트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수입보다 저축률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봉보다 저축률이 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4. 노후 준비는 큰 한 번이 아니라 작은 반복. 많은 사람이 은퇴 준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큰 돈을 벌어서 준비해야지. 하지만 현실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만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정반대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을 오랫동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투자, 배당 재투자, 소비 습관 관리. 이것을 20년, 30년 반복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복리 습관 형성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 자동화 에봇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도 결국은 금융 지식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질문.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일하고도 부자가 되지 못할까?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고 소비가 자동화되어 있으며 복리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산을 만든 사람들은 소비를 통제하고 자산을 먼저 만들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조금씩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가? 그 구조가 있다면 은퇴는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62세 경비원의 마지막 근무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려고 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계속 일한다. 노후의 진짜 목표는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퇴 준비를 하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